안녕하십니까. 미국 명문대 입시 컨설팅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테크부 위클리 비즈팀 홍준기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위클리 비즈팀에서 발령을 받아서 기사를 쓰고 있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 방영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말처럼 명문대에 보내주는 입시 코디네이터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드라마인데요. 미국에서도 최근 아이들을 명문대,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내주는 그런 입시 컨설팅 업체들이 고액을 받고 아이들의 입시를 도와주고 있다고 해서 이를 기사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미국판 스카이캐슬이라는 제목이 과연 어울리는 제목이냐? 구글 등에서 스카이캐슬이라고 검색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근데 구글 등에서 아이비리그 입시 컨설팅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이트가 있냐면 입시 컨설턴트 업체의 랭킹을 매겨서 1위부터 10위 업체를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을 정도입니다. 입시 컨설턴트 관련된 내용을 다룬 외신 기사를 보면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중학생 격인 7학년에서 8학년부터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고등학생 격인 9학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만약에 중학교부터 입시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원 정도를 거뜬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은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팔불출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인데 자녀 자랑, 가족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 자랑을 하는 부모들을 약간 귀엽게 부르는 말로 팔불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자식들을 명문대에 보내고 싶어하는 욕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다는 의미죠. 미국에서도 만약에 칵테일 파티가 열리면 우리 아들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다니는데 그래서 얼굴을 보기가 참 힘들어 라고 자랑하고 싶은 부모들의 심리는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내는 것이 미국에서도 좀 더 쉽지 않아진 모양입니다.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입시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이거 수험생 아니면은 도대체 어떤 입시 전형이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다양한 인재를 뽑는다는 명목으로 정형화된 시험 대신에 교과외 활동을 반영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학들은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수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반대로 입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학에 할 수 있는 문이 좁아지고 있는 건데요. 하버드대 합격률이 3.4%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운데요. 작년 서울대 지원자가 19,863명 정도 되었는데 합격자 수가 3,484명으로 합격률이 17.5%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학생 정도부터 시작을 하면 대략 10억 원, 그러니까 달러로는 75만 달러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정도부터 받아도 50만 달러가 들어가니까 6억이 넘는 금액이니까요. 굉장히 고액 컨설팅인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급 입시 정보는 엄마들의 입소문으로만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도 공식적으로 컨설팅 업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외신을 통해서 보도된 수준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10억을 훌쩍 넘는 훨씬 막대한 컨설팅 비용을 내야 하는 입시 컨설팅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태도인데요. 대부분 자식을 위해서는 이 정도야 쓸 수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외신을 통해서 소개된 한 부모의 반응을 보면 정말 우리 집에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애들한테 이런 걸 시켜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이지 이거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걸 했어요 라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입시 컨설팅 업체들은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너는 어느 대학을 가면 좋겠다. 그러면 너는 그 대학에 가려면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과정을 밟는 게 좋겠다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 후 과정은 어떤 걸 하고 방학 기간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것도 다 정밀하게 그 대학 그 해당 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루트를 짜주는 거고요. 그리고 입시 지원서나 추천서 작성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입시 컨설팅 업체 사이트에는 입시 담당자들이 정말 놀랄만한 지원서, 추천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내용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학을 간다고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로스쿨이나 그 의사가 될 수 있는 메디컬 스쿨에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를 대학에 보냈다고 지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로스쿨이나 메디컬 스쿨에 보내기 위해서 또 컨설팅 비용을 써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IBWISE라는 입시 컨설팅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의 역사를 따져보니 1998년 정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20년 넘게 이러한 입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들의 역사가 긴 만큼 최근에 입시 컨설팅에 꽤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미국의 사회에서 5년, 10년 안에 새로운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장조사 업체 IBIS 월드에 따르면 미국 내 교육 컨설팅 시장 규모는 2013년 19억 7천 달러에서 2019년 29억 3천만 달러까지 커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28억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산업 역시 꽤나 크게 자리 잡은 정형화된 산업으로 보입니다.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보면 부모들이 의사라는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아이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입시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요. 미국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명문대만 보내기만 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지 맞는 장사라는 뜻입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조지타운대 교육인력센터가 분석을 했는데요. 매사추세츠 공대, 그러니까 저희가 MIT라고 부르는 매사추세츠 공대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 후 10년 후 적어도 어떤 중간값으로 11만 1,000달러 정도를 버는데요. 이 학생이 보통 그 학자금 대출 등으로 생긴 부채가 1만 2,000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만 2,000달러의 부채를 투자금으로 보고 그 10년 후 연간 소득을 어떤 수익이라고 봤을 때 수익률이 827% 정도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거 부모 입장에서도 투자할 만한 것 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어떤 대학가 스탠포드는 789%, 또 다른 명문대는 1000%가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과도한 명문대 입학의 열망이 미국 사회를 뒤흔든 것이 바로 바서티 블루스 스캔들입니다. 이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된 바 있어서 이미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부유층 부모들이 최대 650만 달러를 뇌물로 내고 대학교 스포츠팀, 농구팀이나 육상팀 감독 등을 매수해서 자녀를 스포츠 선수 특기생으로 둔갑시킨 다음 예일대나 스탠퍼드대, 조지타운대 등 명문대에 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입시 컨설팅이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업체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가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 방영된 드라마가 너무 인기를 끌다 보니 이런 고액 입시 컨설팅을 뿌리 뽑겠다,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고액 컨설팅 비용을 받거나 무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입시 컨설팅이라는 키워드로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업체들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아이비리그 대학 컨설팅 업체들 들어가 보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준비나 방과 후 활동, 방학 때 어떤 걸 시켜주고 지원서, 추천서 작성을 돕겠다라는 플랜을 제시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정교한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를 찾아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저는 사교육에 대한 비유 중에 이 비유에 되게 공감하는 편인데, 극장에서 모든 사람이 앉아서 영화를 보고 모두가 잘 앉아 있다면 앉아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일어서게 된다면, 만약에 일어서게 된다면 뒷사람도 다 일어서서 영화를 봐야 된다는데요. 결국에는 누군가 사교육을 써서 내 아이를 조금 더 앞세우고 싶다, 더 잘 뛰게 만들고 싶다는 걸로 사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사교육에 뛰어들어야 하고, 그 사교육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교육을 아무도 시키지 않으면 그런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모든 부모들이 사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이런 입시 컨설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100% 검증해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돈이 많고 이러한 입시 컨설턴트를 붙여줄 수 있는 집 아이는 100m 달리기라는 것에 그 입시를 비유했을 때 5m, 10m라도 더 앞서 나가서 달리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어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원칙과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교육 문제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다 보니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학부모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도 많아졌습니다. 거창한 사교육은 아니지만 태권도장을 보내고 피아노 학원을 보내고 하면서 이렇게 쓰는 돈이 어디까지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고민이 되기도 하고, 아이가 너무 학원 다니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할까 걱정도 됩니다. 반대로 사교육이 부족해서 아이가 어떤 자기가 꿈이 있는데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을까 같이 고민도 되거든요. 이런 사교육 관련 입시 컨설팅이나 치열한 사교육 현장에 대한 기사를 다루다 보면 부모들의 심리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스카이가 아니라 의치한 약수라는 말이 더 이들을 앞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의 줄임말입니다. 정말로 제가 강남 지역에 사는 친구에게 들어보니 강남 지역에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초등학생에게 의대 입학을 준비시켜준다는 학원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도, 자녀를 의사로 키우고 싶은 부모들의 선택도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인재가 매년 의사만 되고 싶어 한다면 앞으로 IT 분야나 자율주행차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 표준에서 우위에 서고 싶어 하는 국가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지금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좋은 인재가 의대로만 쏠린다면 과연 그런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대 쏠림,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만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도 조금 더 정부나 교육부나 아니면은 관련된 정부 부처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일보 테크부 위클리 비즈팀의 홍준기 기자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고 유익한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